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만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 총통 주석직 사퇴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만이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고 차이잉원 총통이 민진당 주석직을 사퇴했다라는 것입니다. 21개 현시 중 국민당이 13곳, 민진당이 5곳 각각 우위. 네, 타이베이 시장은 증손자 국민당 후보가 당선 확정이 됐고요. 선거 연령 18세 낮추는 참여 저조로 법 개정 안 될 듯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대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했어요. 차이잉원 당 주석직을 사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국의 위협 호소한 민진당 코로나 대응 등 민생 문제를 놓쳤고 국민당의 정권 심판론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네, 총통선거 빨간불이 켜졌고 타이베이 시장엔 장제스 증손자 단숨에 유력 주자로 부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펠로시라든지 또는 서방이라든지 일본 많은 지도자들이 대만을 방문해서 자유를 계속 외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좀 제가 진지하게 통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선거 친중바람, 독립노선 제동걸리나, 네, 대만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미중 대립 격하의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대만 인력 대탈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중 대립 격화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대만 인력이 이제 중국에서 대탈출을 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이든이 TSMC에 대해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은 과학기술 패권을 수호할 필요에 따라서 수출관리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봉쇄하고 탄압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은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된 거예요. 이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반도체 기술 인력 우선 탈출하겠다. 지금 미국이 욕심내는 건 뭐냐면은 이 기술 패권이에요, 기술 패권.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반도체 기술 인력 우선 탈출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욕심내는 것은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대만이 이제 이러한 중국과의 갈등이 지금 생겼는데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또 대리전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 전쟁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미국은 자기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미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금 식량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이 식량, 이러한 규모, 식량 수출이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유럽의 빵바구니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물가가 상승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다가 4배 비싸게 가스를 판매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권을 취하고 무기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니까 결국에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꼼수가 들통이 나는 거죠.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대리전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강화시켜서 강달러, 이 신달러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 역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 한국 계속 타격을 받는데도 미국은 자기들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포 마케팅을 쓰는 거죠.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전쟁 위기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전쟁 위기. 근데 뭐 그동안도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공포 이 캠페인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기후 환경 위기를 통해서도 이 공포 캠페인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상했던 부분들이 미국의 바이든이 자꾸 말을 팍팍 던지는 거죠. 파키스탄이 위험하다.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또 뭐 대만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막 부추기고 한국과 북한의 전쟁을 부추기고 이란하고 사우디 뭐 이런 전쟁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미국은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달러 패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패권을 쥐기 위해서 식량 패권이라든지 에너지 패권이라든지 기술 패권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와가지고 달려간 곳이 삼성이었어요. 삼성. 그리고 나서 삼성 11개 공장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쟁 위기를 만들면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한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미국에 투자한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현대도 현대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착공한다. 그리고 나서는 또 자기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계속 차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보면은 진정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라면은 자기들의 뒤에서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자유나 인권이나 운명은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전에서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빠져나오면서 재건을 베트남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전쟁을 끝까지 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재건의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프간도 마찬가지죠. 아프간에서도 누가 재건을 해요? 미국이 전쟁 치러놓고 재건할 때는 빠져나와 버리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은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쥐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으로 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전쟁의 책임이나 재건의 문제는 그거는 양국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행위가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과거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미국의 모습은 어디 간들 없고요. 완전히 요즘에 보면은 비즈니스 논리, 완전히 사업, 이 사업을 위해서 전쟁과 각종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뭔가 좀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유럽은 이제 적극적으로 눈치를 채다 보니까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불쌍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고 반미 운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반미. 네, 그러니까 미국의 꼼수를 알아차리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강력하게 맞서지만 미국의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익을 우선에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대만이 이번 지방선거에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죠. 전쟁 위기를 막 만들면서. 근데 사실상 대만인들은 다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꼼수다. 미국이 원했던 건 뭐다? 이 기술이에요, 기술.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반도체 기술 인력 이거 가져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즈니스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침공당하면은 결국에는 그 재건에 중국은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승리하더라도 재건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승리하더라도 그 재건에 러시아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다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드는 거.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치러가지고 누가 이기든 간에 그 재건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 4차 산업혁명의 이 패권을 누가 갖느냐.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산업혁명의 변혁기에 누가 패권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러한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대만이 박살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 국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반도체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면서 자기들은 또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삼성, 현대, LG, SK 이거 미국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꼼수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아마추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고 전혀 이러한 정황들을 분석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대만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대만이 이 차이 잉원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국민들은 민생 놓쳤고 완전히 중국의 위협만 호소했다라는 거죠. 코로나 대응도 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뭐 전쟁 위기 쪽으로만 몰고 가면서 민생 내팽개치고 경제 위기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면서 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같이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계속해서 전쟁 위기를 전 세계에 만들고 있는 이유, 자기들의 비즈니스 논리 그리고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패권 그리고 4차 산업 패권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편성하기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다. 결국에는 미국의 연준이 민간은행연합회고 그 민간은행연합회를 이 유대 금융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세계 금융의 권력자로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달러 패권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서 지켜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운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